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 들어서 첫 또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부터 드리고 해야 되겠죠? 예. 예, 청취자 여러분, 올해 정유 닭띠해 모두 건강하시고 또 새해 소망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뭐든지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정유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에 유익한 정보들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예. 자, 1월 달 또 정용 원장님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우리 건강 그러는데 건강을 제가 이제까지 계속 그런 타이틀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 햇빛, 예. 햇빛. 우리가- 햇빛 이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낮에 햇빛을 받죠. 그렇죠, 햇빛. 네. 그래서 이 비타민 중에서도 우리가 늘 흔히 아는 비타민 뭐 A, B 뭐 이러는데 비타민 D, 예. D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선샤인 바이타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타민 D가 사실은 비타민일까요, 아닐까요?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비타민이란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비타민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에 속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비타민 자체는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뭐 만드는 게 있죠. 뭐 비타민 K 같은 거 만드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음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죠?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우리 몸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왜 2차 대전 때 그 구루병이라는 거 아시죠? 구루병. 뼈에 그 뼈가 연해져 뭐 이렇게 막 다리가 휘어지고 뭐 허리가 굽고 이런 구루병. 예. 영어로 라이케이트 뭐 디지즈라 그러는데 골밀도가 이제 약해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 뼈가 제대로 형성이 못돼 뼈가 막 묽어지고 뭐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휘어져요. 이렇게 O형 다리로 생기고 이런 그 병이 그 2차 대전 때 유행했는데 그때 이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비타민 D를 찾아낸 거예요. 예. 근데 비타민이라는 건 A, B 뭐 이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B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고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그 비타민 A가 제일 먼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견된 게 비타민 B, 그 다음에 발견된 게 C 뭐 이러다 보니까 예. 비타민 D라는 명명이 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발견된 순서대로 그 알파벳을 붙인 거군요. 붙이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됐는데 예. D 이름은 A, B, C 이러면 A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 그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D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네. 이거를 자료를 수집하면서 보다가 제가 이거 진짜 저도 사실 비타민 D를 혈액 검사해가지고 찾아내지 않았거든요. 네. 이걸 하면서 이건 진짜 비타민 D 레벨 말하면 그 혈중 농도를 꼭 알아야겠다. 예. 이걸 제가 진짜 느꼈어요. 혈액 내 비타민 D가 얼마나 있는지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사실 그 비타민이라기보다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대사작용에서 코팩터, 코엔자임 이런 거든데 이거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네. 완전히 호르몬 역할을 해요. 아. 그 호르몬이라는 건 체내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 생산되며 그 생산 액체가 이제 피로 들어가서 직접 기관에 작용하는 거예요. 예. 코팩터로 작용하는 게 직접 작용하는 거. 예.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 부신 피진 호르몬 뭐 이런 이게 호르몬제예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의 역할은 다른 비타민들과 좀 다르게 호르몬의 역할과 더 유사하다라는 이게 말씀이시고 호르몬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체내에서 생산되고 다른 비타민은 음식으로 주로 섭취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주의로 역할한다
아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 그렇죠?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흡수 안 된다. 예. 그렇죠? 칼슘이 우리 또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예. 그런데 그 후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칼슘 흡수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뼈 건강에 물론 관계 있고 심혈관 질환에도 관계가 있다. 아. 그다음에 당뇨에도 관계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거는 항암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만성 통증 항상 피곤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만성 통증에 관계 있고 그다음에 이 면역 디지즈 그러니까 이뮨 비타민이라고 또 얘기해요. 아, 면역력을 높여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비타민D가. 들면 내가 감기에 그냥 무지하게 잘 걸린다, 그다음에 염증에 잘 걸린다 이러면 이거 한 번쯤 비타민 D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몸무게 조정하는 데도 관계 있다. 아. 비타민 D가.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비타민 D 부족증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팻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팻에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 하고. 아, 예. 비타민 D가 좀 이렇게 활성화돼서 몸에 작용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팻이 저장이 된다. 된다.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비타민 D 레벨이 남자보다는 좀 작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이 비타민가 우리 남자 여자의 성호르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다음에 또 오로이뮨 디지즈라고 하시죠. 자가 면역 질환. 네. 예를 들면 류마티스 디지즈라든가 크론 디지즈 이런 거 오도면역이라는 게 왜 그때 한번 내가 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우리 몸의 그 방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포가 적인 줄 알고 우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로이뮨 되려 몸을 공격하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오로이뮨 디지즈. 예. 그런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지금 정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비타민 D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정말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올 정유년 시작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또 안 들으시는 분은 듣는 분한테 좀 이렇게 얘기 듣고 예. 비타민 D 레벨을 꼭 체크를 하시고 혈액 검사 하실 때. 혈액 검사가 제일 정확하죠. 네. 예. 하고 비타민 D를 보충을 꼭 하시도록. 부족하신 예, 경우에는. 그리고 이따 조금 이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역할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지금 이 여러 가지 또 몸의 질환에도 이게 생길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계속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 예. 만성 피로. 그러면 비타민 B 보통 병원에 가면 비타민 D 레벨은 보통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당뇨니. 근데 여기 비타민 D 레벨은 별로 체크를 안 하고 관심을 좀 안 두는데 만성 피로가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예. D 레벨. 그다음에 근육이 좀 이렇게 힘이 없다. 근육이 네. 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운동해도 그렇고 처진다, 힘이 없다 이럴 때, 예. 그다음에 피부가 가렵다, 또 우울증이 생긴 분들도 비타민 D 레벨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비타민 D와 우울증의 네. 관계도 있군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역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나는 수시로 툭하면 감기 걸린단 말이야. 이런 네. 면역증.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예. 혈압 높은 사람도 비타민 D 레벨을 한번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성 콩팥 질환 그다음에 자주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천식 질환 아. 이 천식이 있는 분들 이런 부족증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 만성 잇몸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 비타민 D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비타민 D의 종류가 그렇죠. 있나요? 예, 종류가 비타민 D가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비타민 D2, D3. 예. 그래서 D2는 주로 식물에서 얻는 거, 음식이 들어오는 거. 네. 어떤 음식들인가요? 이 음식을 내가 한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음식 보면은 예를 들면 연어라든가 고등어 그다음에 머쉬룸, 생선류, 생선류, 그다음에 버섯류, 네. 그다음에 카릴보 오일이라 해서 우리 간이구라 그러죠. 간이구 예. 그런 거. 이런데 이런 비타민은 D2가 주로예요. 예. 그다음
D3가 있어요. 네. D3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 그죠? 예. 예. 그런 건 동물성으로서 오는 건데 이름 자체도 비타민 D2는 엘고칼시페르라는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하고 비타민 D3는 콜레칼시페르라. 이따 조금 이따 내가 이거 어떻게 햇빛을 받으면은 비타민 D가 형성하는 걸 한번 얘기를 예. 한번 해봅시다. 네. 그 비타민 D2, 3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를 우리가 얻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야.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햇빛.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으로 얻고, 네. 세 번째가 비타민 D 서플리먼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게 가면은 이제 캡슐로 나온 것들 있죠. 그런 거 예. 먹는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이런데 보통 보면은 햇빛을 씌우면 비타민 D2가 D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예. 햇빛만 쪼인다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햇빛도 우리가 옛날에 그 자외선 A, B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C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A, B. 예. A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투과를 해요. 근데 비타민 D를 만드는 거는 자외선 B, UVB. 네. 근데 미안하지만 B는 유리창을 통과를 못 해요. 그럼 우리 차에 앉아 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막 손도 뜨거워 막 뜨겁잖아요. 예. 뭐겠어요? UVA예요. A군요. 그래서 모든 특히 여성분들은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골프를 친다든가 뭐 테니스를 한다든가 뭐 운동할 때 아니면 걷는다든가 어떻게 해요? 많이 가리시죠. 이 피부가 또 햇빛을 받으면 노화될까 봐. 그렇죠. 가리고 또 뭐해요? 선스크린 바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비타민 그러면 D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차단이 되는 거니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예. 햇빛도 10시 전에는 UVA가 주로예요. 예, 오전 10시 전에는. 네, 그러니까 10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3시 예. 그 사이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데 보통 우리 몸의 한 25% 정도가 하면 충분히 만드는데 주로 50% 정도가 노출이 되면은 예.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UV 인덱스가 있어요. 이따 그 민정 씨 이 방송 끝나면은 한번 텔레폰 보면 우리 날씨 보잖아요. 예. 그럼 제일 밑에 보면 UV 인덱스가 나와요. 네. 근데 UV 인덱스 한 번도 관심을 안 갖게 봤죠. 그렇죠. UV 인덱스가 바로 그 이 비타민 D 만들 때 그게 3 이상이 돼야 돼요. 날씨에 우리 날씨 보면 뭐 습도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 밑에 가장 아래 인덱스가 예, 예. 나오는군요. 주로 보면은 온도 보고 뭐 날씨 보면 온도만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냐 안 오냐 그죠? 네. 그런데 그 UV 인덱스의 수치가 3이 이상 3 이상이 돼야 된다. 돼야지 비타민 D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있다. 수 있는 예. 조건이 그러면은 된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돼 간단한다는 게 어떻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예. 햇빛을 쏘죠. 그러면 햇빛 피부 안에 보면은 그 콜레스테롤 우리 콜레스테롤 많으면 나쁘다. 콜레스테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콜레스테롤이 1차로 그것이 바뀌어요. 예. 바뀌어. 그래서 간에 저장이 돼요. 아. 그래 간에 저장이 돼서 저장된 것이 각 조직으로 나는데 그다음에 활성 비타민 D3가 되려면은 콩팥으로 가야 돼요. 콩팥으로 가서 바로 비타민 액티브 비타민 D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작용하는 비타민 D가 콩팥에서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 검사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수치가 되느냐 그걸 우선 얘기를 할게요. 예. 10 이하면은 무지하게 결핍증이에요. 수치가 10 이하면 예. 그다음에 10에서 20까지는 그냥 결핍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20에서 30이면 상대적으로 결핍한다. 근데 한 30 이상이 되면 정상이에요. 예. 그다음에 특히 오로이민지 아까 얘기하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다른 오로이민지 있는 사람은 100까지도 유지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피 검사했을 때 자기 수치를 알고 올해는 꼭 이 비타민 D를 복용하시도록. 보통 예. 보면은 밖에 나온 거에 이제 한 800이나 1000단위 정도. 특히 예. 폐경기 있는 분은 더 쓰셔야 되고 예. 비타민 D2보다는 D3를 사서 복용하러 만약에 복용하게 되면은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햇빛. 예. 햇빛으로 많은 비타민 D. 저도 90% 이상은 햇빛으로
보충을 하는 10시부터 3시라고 하셨으니까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 좀 이렇게 햇빛 받는 거 좀 습관화시켜도 그래서 좋을 것 올해는 같습니다. 비타민 D 레벨을 정상으로 만드는 해.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타민 D에 대한 자세한 말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흥 원장과 함께했습니다.